남의 불행을 가져다가 더 불행하게 보이도록 확대 왜곡 조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내 약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 방송 트렌드 중에 하나가 불행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누가 더 불행한지 마치 배틀이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과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의 경우 저는 차마 본방송을 보기가 괴로워서 다시 보기로 보는데요. 싫은 숙제를 하기라도 하는 양 자꾸 미루다가 클릭을 하게 되더라고요. 셰프와 기획이었던 결혼지옥 2화 시청률이 7%를 기록하면서 MBC가 아주 자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하락세 4%로 종영을 했습니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최근 115화 시청률이 2.1%입니다. 예상외로 낮죠. 같은 날 방송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50화는 1.3%예요. 그런가 하면 MBC 결혼지옥이 9월 19일부터 정규 편성되었는데요. 시청률이 3.6입니다. 정규 편성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렵사리 손에 쥔 오은영 카드를 버리기가 못내 아까웠나 봅니다. 역시나 오은영쌤을 앞세운 KBS ETV OKOK도 11화 시청률이 1.2%. 체감 온도는 높지만 성적표는 하나같이 그저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핫하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반응이 과히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시청률보다는 화제성을 높이 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런데요, 남의 불행을 가져다가 더 불행하게 보이도록 확대 왜곡 조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MBN 특종세상에 출연했던 량현 양아의 양아 씨가 제작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형인 양현 씨가 마치 실종 상태인 양 제작진이 예고편에서 낚시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같은 채널이죠. MBN 고딩 언바투 출연자 한 사람도 제작진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방송으로 먹고 사는 유명인 연예인들은 이런 폭로 절대 못하죠. 방송국이 갑이니까. 9월 20일 16화였습니다. 현재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하리빈 씨. 의부증 진단을 받은 걸로 방송에 나왔죠. 그런데 방송을 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방치되었던 기억으로 인해서 불안 증세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13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힌 장면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게 조작된 화면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이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게 하고 제작진이 전화를 걸었던 거래요. 남편이 일하는 정비업체 사장이 화를 내는 장면도 따로 요구해서 찍었다고 하고요. 제작진의 해명인즉 협의하에 개입된 부분도 있지만 조작은 아니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게 조작이지 다른 뭐가 조작이겠어요? 그날 하리빈 씨의 시어머님이 출연하셨는데 이분이 인품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며느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남편도 버럭치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갈등을 좀 더 높이고자 조작을 시도한 모양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영상 순서를 바꾸는 편집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연 씨의 이야기는 화제성이 높아서인지 무려 4회나 편성을 했어요. 3월 25일 방송, 이지연 씨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는데 등교를 거부하는 통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에 엄마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면면을 드러냈는데요. 오은영 선생님의 훈육을 받고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챘어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했던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게 외과적인 수술도 아니고 상담 한 번으로 아이가 180도 달라진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과연? 믿음을 주는 오은영 쌤이 방패가 되어서 유야무야 넘어갔지 싶은데요.
보통은 2%대 시청률인데 이날 시청률은 4%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방송사들이잖아요. 마침 구독자께서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패널들의 과도한 리액션이 불편하시다면서 유난스럽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제스처를 하는 게 패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닐까요? 하셨어요. 가족의 얘기일 경우 과잉 반응은 자제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냥 속상하겠구나, 고생이 많네, 고개를 끄덕여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예인, 유명인들이 주로 나오는 금쪽 상담소의 경우 한 회에 2명이 나오기도 하니까 지금까지는 80명 남짓 엄청난 숫자의 연예인, 유명인들이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인 앞에서. 상처는 털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모두 락스라도 들이부어서 말끔히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요. 상처의 원인 제공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겠죠.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꾸준한 상담도 받아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리고 불행을 토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저는 물음표입니다. 제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겪은 바로는 내 불행, 나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속사정을 남에게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았어요. 나의 고민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내 약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와 같은 불행 고백 방송의 폐해는 방송 시작과 동시에 누군가가 남의 입도마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냐, 부모가 아주 쌍으로 제정신이 아니더라, 시어머니 아주 역대급이더라, 뭐 자식이 왼수다, 저런 아이 나는 못 키운다 등등. 여러분, 어제 그거 봤어 하면서 방송에서 언급된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좀 위험한 것이 우리는 그 출연자의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얘기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사건만 가지고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의 조각들이 켜켜켜켜 쌓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방송에서 보고 듣는 건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또 편향적인 시선이고. 요즘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배우 이효춘 씨가 나옵니다. 이효춘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잣집 딸로 자라나 역시나 부잣집 자제하고 혼인을 했다고 해요. 친정도 시집도 부유했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이효춘 씨와 시누이가 동시에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셰프가 재료를 트럭에 바리바리 싣고 와서는 한상 그득 차려서 시누이만 먹이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이효춘 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셰프가 트럭에 재료를 싣고 왔다 하니까 스튜디오에서 막 오 하고 막 감탄을 하던데, 제가 그땐 그랬지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7, 80년대에는 출장 요리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뭐 생신이라든지 뭐 집들이, 뭐 아이 배기잔치, 돌잔치 이런 거를 집에서 다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출장 요리사를 부르는데 광장시장에서 출장 요리사하고 만나서 장을 봐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상을 차리는 거예요.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많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출장 요리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효춘 씨의 말이 자가당착인 것이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네 집이 매우 부유하다. 그런데 무직이다, 무능하다, 심지어 혼인신고도 안 해줬다. 그렇다면 돈 하나 보고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침 그 방송을 방송 스태프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이효춘 씨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까칠하고 무례해서 그렇게나 애를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김치 싸대기로 유명했던 MBC 모두 다 김치 시절이지 싶어요. 그럼 2014년이죠. 그렇게 방송 스태프들 애를 먹이신 분이 자기 그 손톱 밑에 가시는 그렇게 부들부들 거리면서 고가워 하시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방송 스태프들이 아마 20대, 30대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효춘 씨의 딸 또래일 텐데 딸 같은 젊은이들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어쨌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불행 고백, 이게 일방적인 하소연인지라 100% 믿을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설정과 조작이 가미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보셔야 하지 싶습니다.